17살의 남편을 빼앗긴 여인이 82세까지 살아남은 이유, 그건 복수였습니다. 1457년 한양 영도교 위 한 소녀가 울부짖으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남편은 겨우 16, 남겨지는 아내는 17. 소년 왕 단종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아내의 손을 모질게 떼어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454년 15살 송씨가 14살 단종의 왕비로 간택됩니다. 그러나 화려한 혼례 뒤에 기다린 건 지옥이었습니다. 이미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으로 조정을 장악한 상태,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동지가 밀고자로 돌변하는 살얼음판 위에서 두 아이는 서로의 손만 붙잡고 버텼습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숙부에게 넘깁니다. 15살 소녀는 상왕이 되었고 16 송씨는 조선 최연소 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칭호는 저주와 같았습니다. 궁 안에서 고립된 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후 송씨의 신부는 곤두박질칩니다. 대비에서 부인으로 다시 서인으로 급기야 관비로 강등됩니다. 조선 최고의 여인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18.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싸움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사약이 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17살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송씨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거두고 결심합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당신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내 두 눈으로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그녀는 동대문 밖 창신동 정업원에 머물며 64년을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영월을 향해 절을 하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눈시울을 적셨고 훗날 이 언덕은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언덕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녀가 버티는 동안 원수들은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세조는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아들 의경세자는 20살이 되기 전에 요절했고 둘째 예종 역시 즉위 1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와 조카를 죽인 대가는 그의 핏줄로 돌아갔습니다.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연상훈이 그의 무덤을 파헤쳐 백골의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64년을 기다린 복수의 순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가장 우아한 응징이었습니다. 1521년 6월 정순왕후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왕비 평균 수명이 51세이던 시절 그녀는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64년 그녀는 끝까지 버텨 원수들의 몰락을 모두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왕비의 지위를 되찾은 건 숙종 때입니다. 단종이 복이 되고 그녀도 왕후로 추존됩니다. 200년 넘게 역적의 아내로 남아있던 그녀의 명예가 마침내 회복된 것입니다. 남양주 사릉게 묻힌 그녀는 영월의 남편 곁이 아닌 홀로 누워 있습니다. 칼로 하는 복수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아 지켜보는 복수는 평생이 걸립니다. 정순왕후는 그 평생을 버텨냈습니다. 권력을 탐한 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끝났고 왕위를 빼앗긴 소년 왕과 그의 아내는 역사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의 결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한 여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순왕후처럼 역사 속 숨겨진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